안녕하세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30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반크의 대표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이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작은 실천이 만들어가는 위대한 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이 됐는데 왜 우리가 독립운동가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이자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꿔왔던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원래는 이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 국립박물관에서 여러분을 다 모시고 지금 사진 속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면서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발대식을 할 계획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시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화면에 다 나열했습니다. 고도혜님부터 구경모님, 구도영님부터 시작을 해서 황재민님까지 총 전국에서 모이신 130명입니다. 경기, 경남, 대구, 서울, 경북. 여러분들 지금 비록 온라인 화면이지만 잠깐 눈을 감으시고 국립박물관에서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이렇게 발대식을 개최하고 또 비행기를 날리면서 다 함께 외칠 수 있는 그런 꿈을 한번 다시 이번 기회에 삼기 바랍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 아쉬운 마음으로 더욱더 열정을 품어서 사이버상에서는 국경을 초월하고 또 환경을 초월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원래 대사라는 타이틀은 외교관이 된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그 활동을 해야 대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방크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가 되었고, 또 한 달 동안만 열심히 활동하면 정말 방크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구상의 최연소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라는 타이틀 넘어서 여기는 무게감, 즉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해서 세계 속에 우리가 꿈꿔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박물관에서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꿈을 펼치는 그 모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독도죠. 대한민국의 3천 되는 섬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한반도 모양의 바위가 그려진 곳이 있어요. 독도죠. 독도가 이렇게 한반도, 즉 대한민국 모습을 한 바위가 꾸며져 있는데요. 이거는 그 항상 보이지 않아요. 찰나의 순간에 각도가 맞아야 보이거든요. 독도가 스스로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상징인 것 같아요. 신호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 대한민국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거든요. 저는 그 계기가 바로 지금부터 독도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보여주듯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평범한 한 청소년, 청년에서 70억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배를 소개할게요. 30기라고 들었으니까 아마 그 선배를 해봤자 10년 전일 수 있는데, 저 여러분들 대선배님을 소환시킬게요. 바로 1907년 바로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죠. 바로 의병이죠. 을사늑약 이후로 그 조선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설라에서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홍보했어요. 우리 우월한 일본이 야만족 그 조선을 식민지 않다. 조선은 문명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조선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우리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또래 같죠? 청소년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대하며 저항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바로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죠. 바로 의병이라는 타이틀이죠. 이런 의병의 모습을 외국 기자가 외국인이죠. 외국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분명히 싸우면 질 것이고 막강한 그 군사력과 그 전력 때문에 싸워보기 전에 죽을 것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죠. 당신은 일본 제국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젊은
청년이 말을 했지요. 아니요,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차라리 자연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 답변에 이 외신 기자 맥킨지가 충격을 받겠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공무원도 아니고 당시에 어떤 뭐 이렇게 그 고위 관료도 아닌 평범한 젊은이들이 무기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싸운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중에 맥킨지가 이런 말을 하죠.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이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 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알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조선의 고위 관료가 아니라 평범한 여러분 또래 청소년, 청년들의 이 눈빛과 이 말 때문에 이 맥킨지는 충격받았죠.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본의 가짜 뉴스를 막고 진정하게 조선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군사 통치에 저항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독립을 지향하고 이런 저항하는 모습을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하게 됐죠. 훗날 맥킨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도 받게 돼요. 한국의 독립운동을 세계 알린 기여로요. 자, 어떤 고위 관료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외신 기자한테 제대로 조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선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서 당당하게 인터뷰했고 그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죠. 또 여러분 선배님입니다. 동일하게 1907년이죠. 아까 의병 동일한 연도인데요. 그때 이번에 공무원이겠죠. 고종 황제가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고 뭐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특사를 파견했죠. 하지만 이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는 일본이 이미 참가된 상태고 일본이 한국의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참가 못하게 방해를 했죠. 결국에는 국제회의장에 입장도 못하게 돼요. 그럼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그 문 앞에서 거기 모여있는 기자들한테 국제회의장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을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 외국 신문 기자의 일면에 실린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거의 BTS급이지 않으세요? 이 당당한 포즈, 눈빛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전체 한국인을 대표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비록 국제회의장에서 실패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1905년 강압적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렸죠. 국제회의장에서 못 들어가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분의 선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일면에 당당히 들어갔죠.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일본 침략상과 같이 소개가 되면서 만국평화회의보 뉴욕 헤럴드 등의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 외국의 1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BTS가 뭐 그 해외 유명한 언론에 실리는 것 못지않게 전 이들의 활동에 전율을 느낍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 세계는 아까 의병이 맥키니 기자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한 것처럼 이 헤이그 특사 또한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서 정식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을 전 세계에 알렸죠. 자, 이번에는 2018년입니다. 100년이 지나서 2018년 3월 28일에 한국의 신문사가 아니라 뉴욕타임즈 홈페이지 메인에 이 유관순 열사의 내용이 실렸어요. 100년 만에 실린 거죠. 당시대의 활동이 아니라 100년이 지난 후에 실린 거예요. 원래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길래 다른 나라 유명 언론사에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서도 그 내용을 실었을까요? 유관순은 일본의 통치에 저항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다. 조국 독립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1919년 봄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평화시효가 나왔을 때 유관순이라는 16세 소녀가 바로 자유를 향한 민족적 갈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유관순 열사가 했던 활동은 100년이 지나서
BTS가 한류 스타가 되어서 뉴욕 타임즈 보도되는 것처럼 이렇게 100년 전의 꿈을 지금 21세기 보도를 했죠. 결국 이 이관순 열사의 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한 여러분들 대선배님이세요. 의병, 맥킨들 당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고발하고 전 세계에 올바른 우리의 목소리를 알렸던 주인공. 그리고 헤이그 특사. 비록 국제위장에는 실패했지만 그 앞에서 전 세계 외신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한국의 진실을 말했던 사람. 16세 이관순 열사. 100년이 지나서 그 뜻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서 다른 나라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에 등장했던 사람. 바로 여러분의 대선배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30기죠. 바로 29기가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021년 8월 24일 최근이죠. 강원일보 1면에 여러분 최근 선배가 기사가 실렸어요. 여러분 신문 1면에 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데 방크 선배 여러분 30기잖아요. 29기 활동 내용이 이게 신문 1면에 실렸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학생도 온라인상에서 제 강의를 듣고 동일하게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 결과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해외 유명한 사이트에서 우길기, 바로 일본 침략 전쟁의 상징, 아까 헤이그 특사라든지 의병이라든지 유관순 열사 활동했던 그 시대에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침략하면서 선봉에 섰던 그 깃발, 제국의 침략을 상징하는 그 우길 깃발을 이 10대 그 정가영님께서, 여러분 선배님께서 당당하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그 해외 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길기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요구를 했고 바로 시정이 되었죠. 1000만 명이 회원이 있는 유명한 사이트에 여러분 바로 선배죠. 직전 선배 29기로 활동했던 고등학생 정가영님께서 메일을 보내서 8월 24일 이렇게 일면에 실 내용이고요. 이런 활동 내용이 바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활동이 중요한지, 100년 전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의병의 역사, 헤이그 특사의 그 활동,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활동이 지금 이렇게 정가영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활동은 오늘날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다케시마라 불러지고 전 세계 일본이 독도 일본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100년 전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할 때 제일 먼저 강타했던 섬 독도를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다시 성취하려는 이런 다짐이기 때문에 독도가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들과 지금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관순 열사의 심장에 이렇게 독도 그려놨어요. 그래서 심전도 아시죠? 두근두근 그 심전도가 이 독도를 지나가면서 이 이관순 열사의 심장으로 이어지게 해서 저는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독도. 윤봉길 사시죠?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즉 100년 전에 조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의병, 그리고 헤이그 특사, 유관순처럼 21세기 한국 청년들도 독도가 해외 다케시마가 되었을 때, 일본이 친역사를 부정할 때, 과거사 반성하지 않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하고 해외 알리고 올바르게 받쳐나갈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 알려나가는 22 독립운동가, 바로 여기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 분들과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합쳐져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독도를 키워드로 해서 100년 전의 독립운동가의 못다한 꿈과 지금 우리를 계승해서 세계 속의 미래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눈앞에 그 100년 전에 그 헤이그 특사하고 의병은 총칼 앞에서 싸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인들한테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일본 정부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 침략 역사를 자랑스럽게 전 세계 홍보하고 있잖아요. 2015년 일본 정부가 침략 역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본이
그 메이지 시대에 그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유산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말하는 그 유네스코 유산은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상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군함도죠. 군함도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강제 지용당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반인권이며 강제 노동이며 침략 전제 상징인데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이게 일본 근대화와 그 메이지 시대의 찬란한 영광이라고 둔갑을 해서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했고 항의하니까 유네스코에서 이 군함도에 대한 부분이 유네스코 등재한 조건으로 이 시설이 침략 전쟁의 일환이라는 거, 반인권, 강제 노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라고 시켰는데 유네스코의 그 조건이 그거였는데 일본 정부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유네스코 등재되자마자 그 사실을 이제 철저하게 숨겨버리고 오히려 은폐했죠. 오히려 군함도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받았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베 총리는 피노키오, 거짓말을 숨길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숨기는 이런 일본 총리를 피노키오에 비교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참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 방크의 활동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2021년 7월 12일에 유네스코에서 그 이제 강하게 일본 정부가 당초에 군함도를 유네스코 유산 등재시킬 당시에 그 침략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은폐했고 숨겼으니까 강하게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발표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끊임없이 일본 정부가 모른 체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피해자 전시 설치를 거부하고 강제 노동 사실을 부정하고 강제 노역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이런 식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거짓말의 끝은 낭떠러집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다는 식으로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죠. 결국 우리의 꿈은 끝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독도를 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IOC 통해 가지고 항의하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이 올림픽의 특성상 우리가 이 독도 표기를 이제 우리가 삭제를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동일한 올림픽인데 일본 지도에 독도 일본 땅이라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죠. 끊임없이 우리가 IOC 항의하고 일본 좀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마지막까지 올림픽이 끝난 마지막까지도 일본 영토 안에 독도가 표기된 것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IOC와 일본이 항의하니까 올림픽이라는 친선을 통해서 정치적 선전을 금지한다는 이런 식의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삐졌는데 반면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일본 올림픽 때는 독도 일본 땅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정말 일본의 어떤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 해그 특사가 그 국제회의장 앞에서 외국인들한테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일본을 상징하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이 우길기랑 우길기를 같이 연결시켜서 IOC가 일본 정부의 꼭두가시인 것처럼 패러디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IOC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분과 우길기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일본이 이화라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비난하면서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 뉴스에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본의 그 미쯔비시의 예산을 받는 그 기금으로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이 사람이 됐죠. 존 마크 램지엇이죠.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 바로 일본군 위안부가 아까 군함도처럼 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로 소개한 논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일본 우익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이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법과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논문을 발표를 이제 시도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잖아요. 바로 100년 전과 동일하게
하버드 대학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방치하면 일본 정부가 그 도쿄 올림픽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그 로비를 해서 그거 부분 전수 홍보하는 것처럼 이 하버드 대학교라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런 가짜 논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간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하버드 대학교라는 것 때문에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철저하게 국제기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뭐 올림픽이라는 뭐 세계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명성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보여주는 그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의 역사학을 세탁을 해서 홍보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를 만들었죠. 존 마크 램지엇이 당신은 21세기 하버드대학 교수인가요? 아니면 100년 전에 일본 제국대 교수인가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꼭두가시에서 벗어나라고 라는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또 세계인들한테 이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해외 청원 사이트에 올리고 있어요. 또 방크 청년들이 윤몽길 열사나 유관순 여사처럼 이렇게 하버드 학교 측에 항의를 했죠. 그래서 비록 20대지만 당당하게 하버드 총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가 만약에 그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연구를 한다거나 나치를 옹호하는 연구를 했을 때 과연 그런 논문이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통해서 이게 발표된다 그러면 과연 미국인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흑인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나치를 옹호하는 그 교수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아시아에서 일본 제국주의한테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 문제 이런 문제도 흑인 노예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당당하게 이 방크 청년이 여러분 선배죠? 항의하고 전 세계 이슈를 시켰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프랑스 박물관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한국 영토를 다 중국 영토라고 해놨고 동네를 일본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과거 일이 아니에요. 바로 21세기 있었던 일이고 방크 청년들, 여러분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바꿔왔던 시정의 역사거든요. 동일하게 미국 CIA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올림픽을 통해서 유네스코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CIA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해외 정보 이런 매체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퍼뜨려요. 이 CIA 사이트는 해외 수많은 나라에 있는 공무원들이 학교에서 보는 이런 공신력 있는 이런 정보 책자인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리안쿠토 락스라 표기해요. 21세기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독도가 DOK, DO 우리가 부르는 독도가 아니라 리안쿠투라는 1800년도에 프랑스 배가 이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독도란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 배 이름을 따서 리앙크루라는 배가 발견한 바위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21세기 들어가면 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이 제국주의 관점에서 그 한국에서 불러고 세계 알린 독도란 이름이 아니라 정말 1800년도에 프랑스 배 이름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방치가 되면 독도란 이름보다도 이 독도가 무인도라는 개념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름인데요. 그런 내용을 우리 입장을 따르지 않고 일본 정부 입장이라든지 또는 중립을 요하는 입장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큰 문제겠죠. 그리고 바다 이름도 도해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것에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 바다 영토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반면에 일본을 볼까요? 일본을 소개하는 지도에서도 독도를 이렇게 화살표로 리안쿠토 락스라고 강조했잖아요. 일본의 그 수천 개 된 섬 중에서 유일하게 독도 부분 이렇게 화살표로 쨍하게 강조해 검은색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리안쿠토 락스라고 해놓고 설명 부분에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해요. 그 일본이라 표기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한국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바다가 별로 안 보이는데 일본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바다를 소개해줘요. 왜일까요? 일본이 바로 이 시절 대상으로 해서 이런 바닷물 위로 15cm 불과한 작은 돌덩어리를 섬으로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거의 섬처럼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까지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가 일본의 어떤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 결과 이렇게 CI 사이트에 독도를 치니까 이런 구글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독도를 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서 DOK, DO가 아니라 리안쿠토 락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설명 부분에 독도가 일본 시마네 현가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방크에서 항의를 해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름은 그
그 리앙쿠트 락스라는 부분이 시작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WHO, 그러니까 국제기구, 지금 코로나 시대 제일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웹사이트에서 국가 소개 부분에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거에서 이렇게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가 없어요. 축적상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지도 볼까요? 일본을 볼까요? 일본을 보면 동일한 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왜 한국 땅에는 독도, 울릉도가 포함 안 돼 있는데 왜 일본 땅에 소개가 되어 있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일본 정부가 이 WHO 사이트를 이제 프린트해가지고 해외 교과서 출판사들한테 이 독도나 울릉도가 일본 거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정말 큰 문제죠. 이게 일본 사이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 미국 교과서 보시면 한국 부분에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기해놓고 시험 문제까지 또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정답을 일본이라고 출제하겠어요. 이게 일본 교과서가 아니에요. 해외 교과서지. 그리고 이건 저한테 온 편지예요. 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문제 풀다가 충격받았어요. 왜냐고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이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답이 일본어였어요. 동해라고 항의하니까 틀렸대요. 왜냐고요? 교과서라는 걸 제시하니까 어떤 말도 소용이 안 되는 거죠. 그 교과서예요. 그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인데 7번의 정답 일본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왜 일본 교과서에 나올 만한 문제가 왜 호주와 미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죠? 바로 1950년도부터 전 세계에 일본이 각 나라 교과서를 쓰는 교사, 학자들 초대해서 로비를 냈어요. 그래서 동해는 일본에다, 독도가 다케시마다, 일본의 그 조선의 식민지 하는 것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한 거다. 조선은 당시 중국의 식민지였다라는 식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강조했죠. 100년 전에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식민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던 부분을 우리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합병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걸 했지만 지금 21세기에서는 그런 비슷하게 중국이 전 세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개토 대왕비 보시죠. 그 문 앞에 그 전시관 앞에 강개토 대왕비는 중화민족 중국의 유산이라고 이렇게 안내판을 해놓고 거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전세 홍보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패러디하기 위해서 오른쪽 부분에 주은래 중국 총리가 이 고구려 역사가 우리 한국 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넣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인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에서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 시기, 백제 시기, 신라 시기 때 한국의 중국 영토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만리장성 아시죠? 원래 만리장성 위치는 삼해간, 북경 근처에 있어야 정상인데 이 부분을 거의 10년 넘도록 전 세계 홍보하는 바람에 그게 삼해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구려와 발해의 성까지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둔갑시켜서 이게 압록강 넘어서 평양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만리장성이라는 그 문화에서 통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고구려와 발해의 성까지 다 중국성으로 둔갑을 시키고 심지어 이렇게 평양까지도 그어버린 것이 발견이 되었죠. 저희가 2021년 5월 달에 해외 유명한 교과서 40건을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36건이 이렇게 만리장성이 애초에 있었던 그 북경 근처 산해간이 아니라 이렇게 압록강과 함경도, 평양까지 미치고 있는 모습이 해외 교과서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중국 정부가 전 세계 홍보했겠죠. 이런 원초적인 자료가 중국에서 홍보하지 않았으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최신판 교과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렇게 만리장성 위치를 한교도까지 그어놓은 것이고 해외에서 만리장성 소개했을 때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그 페이지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만드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영국의 교과서 출판사에서 고구려 영토를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옥스퍼드 교과서에서도 한국 이북 지역을 전부 다 중국의 영토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일이에요. 동일하게 이런 내용을 공부했던 해외 유학생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된 거잖아. 제가 직접 우리나라 역사를 소개해 주려고 검색해 보니까 충격받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여서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 교과서를 볼까요? 미국 교과서에요.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당나라 때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클로니 식민지가 되었대요. 이 말은 뭐예요? once again이니까 처음부터 식민지, 당나라 때 또 한 번 식민지.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를 제하고는 1910년을 제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당나라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였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이렇게 해놓고 시험 문제에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결과로 여기 캐나다 정부 사이트 보니까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중국의 식민지가 중국의 지배를 받은 역사였었고 그 중국의 지배가 1910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로 바뀌었다고. 우리나라 역사는 역사가 없어요.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우리나라 이웃국가의 홍보 노력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역사라는 것을 왜곡하는 걸 넘어서 이제 문화까지도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김치라고 이제 홍보하게 됐고 우리 한복도 중국의 한복이라고 홍보가 되어 있고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역사를 영토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홍보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 의해서 세계인들은 놀부 역사를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배님을 보여드릴게요. 100년 전에 1907년 지금처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 세계 6위에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또 한류가 전 세계에서 1억 명 있는 그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나섰던 여러분들 선배를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라요. 이런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방크 청년들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영국의 옥스퍼드만큼 유명한 콜린스라는 출판사에 저희 방크 청년이 우리 한복을 우리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등재했어요. 이게 중요하냐면 중국의 한복을 중국의 복장이라고 홍보하거든요. 우리가 방치하면 해외 교과서에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 홍보되는 것처럼 우리 한복 또한 중국의 한복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때 방크 청년이 신지원님께서 콜린스에 먼저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는 부분을 최초로 등재를 했죠. 그리고 방크 청년이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를 치니까 미국의 구글 사이트에서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방크 청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구글 사이트 상으로 해서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시정을 시킨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설날을 치면은 이 중국 설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설날을 쉰 나라가 아시아 40나라 함께 쉬는데 모든 설날이 다 중국 거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 문화가 중국의 문화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항의를 해서 지금 설날을 치면 중국 설날이 아니라 이렇게 구정이라고 올바르게 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방크 청년들이 여러분 또래 청년들이 방크 활동하면서 다른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발해가 중국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건의해서 시작했던 메일을 받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방크 청년들이 영국 유명한 대학교에서 우결기가 소개되어 있길래 당당하게 항의를 해서 그 대학교 측한테 사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답변이 온 거거든요. 이것도 방크 청년들이 당당하게 항의를 해서 시정한 결과고요. 또 이렇게 월마트라든지 유명한 쇼핑몰에 대해서 이점에 있던 우길기 제품을 방크 청년 한 지원이 항의를 해서 우길기는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처럼 전범을 깃발하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전쟁을 이제 옹호하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항의를 해서 판매 중지를 내렸고 또 방크 청년이 BBC라는 유명한 언론사, 영국 언론사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내용을 발견했어요. 근데 출처도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라는 사실을 소개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잖아요. 근데 BBC라는 유명한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방크 청년이 4개월 동안 BBC를 대상으로 해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니며 이런 잘못된 정부의 출처를 제시하라고 항의를 했고 마침내 BBC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이 내용이 시정이 된 거죠. 마치 100년 전에 그 의병이 그
그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한테 올바른 역사를 홍보했고, 또 헤이그 특사가 그 외국인들한테 당당하게 이제 소개를 해서 외신 기자에 나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BBC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영토를 지켜냈죠. 이렇게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당당하게 영국의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 한두 표기로 이렇게 바꾸었던 결과로 이렇게 신문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생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우리 울릉도가 일본 땅 되어 있는 부분과 이 일본해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당당하게 항의를 해서 울릉도가 일본 땅이 한국 땅이라는 부분으로 지정이 되었고, 일본의 표기도 동해 병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서 이 송기정을 치면 강복이 되는 지금 70년 넘었잖아요. 여전히 송기정 선수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강복이 된 지 오랜 기간 지났지만 이 내용이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방크 회원들이 1년 동안 구글 사이트에 건의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문화 침략 일환으로 우리 한국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을 썼던 아픈 역사가 21세기에 번복되고 있는 것은 세계 평화에 옳지 않다고 건의해서 1년 만에 송기정을 치면 키테이솥 일본식 이름이 아니라 당당하게 송기정이라고 바뀌었죠. 또 중학생 방크 회원이 해외 그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 이 중국과 일본 역사 위주로, 중국은 해외 교과서에 30페이지 등장하고 일본은 20페이지 등장하는데 한국은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독도나 동해를 올바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이 해외 웹사이트에 등재가 된 내용이고요. 또 방금 청년이 이렇게 5천만 권 발행하는 유명한 해외 교과 출판사에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직지를 등재를 시켰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의해서 우리 역사 문화가 잘못된 홍보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올바른 역사를 홍보해서 다케시마 표기를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우리 역사나 문화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로 찬란한 문화로 등재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죠. 그리고 동시에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역사를 함께 홍보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방크에서 이제 프랑스 외국인한테 부탁을 했죠. 프랑스 친구들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부에 대해 틀린 부분을 홍보를 하니까 이 프랑스 친구가 거의 감동이 되어서 프랑스 교과서와 웹사이트에서 이 일본의 표기와 다케시마 표기를 동해로, 독도로 바꿔주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백과가전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어요. 방크 회원의 설득으로. 그래서 보시죠, 여기 한국인들한테 동해 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빼앗겼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던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다. 일본어만 쓰게 했다. 그래서 한국의 지명을 일본어로 바꿨고 독도가 희생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일본해를 시정하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를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해서 부탁을 했고, 이 한국인들이 힘들었던 일이 프랑스 청년이 당당하게 프랑스 유명한 사전에 이렇게 시정을 시킨 거죠. 여기 보시면 또 벨기에 청년이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을 때 우리나라가 저항했던 독립운동과 역사가 유럽에 홍보가 되지 않다고 안타까워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100년 전에 의병한테 감동되어서 맥킨지라는 기자가 전 세계에 일본의 역사국에 대해서 고발했듯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유럽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여기 있는 이 벨기에 친구가 한국의 독립운동과 역사를 유튜브하고 전 세계 홍보하는 활동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폴란드 친구죠. 폴란드도 나치로부터 고통받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나치에서 아픈 상처가 있듯이 동시대에 일본 제국주로부터 고통받았던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전세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런 방크의 노력으로 이 폴란드 청년이 폴란드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로 시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여기 보시면 또 러시아 청년과 영국 청년이 그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영국과 러시아의 홍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러시아 청년이 자기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유구한 역사 문화가 소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감동을 했고, 우리 역사 문화를 이제 올바르게 이해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 친구도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이제 방크 회원들한테 소개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고 몰랐으니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겠다고 한 내용이죠. 이 친구는 1년 동안 방크에 참여했던 친구인데요. 미국 버지니아에서 초중고교 그 긴 시간, 무려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한국어 배운 건 단 20분이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직접 외국 교과서에서 일본이 홍보하는 뭐 독도가 다케시마 내용, 중국이 홍보하는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USA 사이트 보이시죠? 이 사이트가 바로 그 이 청년이 직접 만든 사이트예요. 가보시면 미국 초중고 교사들한테 한국 역사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해왔는 사이트예요. 여기 친구는 인도네시아 청년이죠. 인도네시아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니까 내용이 안 되고 있는데 다케시마를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권만 홍보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세안 지역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지역에서도 일본의 로비로 독도가 일본 땅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건의를 했는데 한국인이 하는 거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 친구가 마침내 인도네시아 사이트에서 다케시마를 삭제시켜 버리고 독도를 등재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이런 아세안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죠. 이 친구도 미국 친구인데 방크 활동했는데요. 독립운동가가 미국에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심지어 일본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아시아 평화를 만드는 활동이라는 부분을 이 친구가 조사를 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했어요. 한국인이 아니라 바로 미국인 스스로 감동이 되어서 오늘날 BTS나 블랙핑크 좋아하듯이 우리 독립운동가가 한류 스타 못지않게 세계인들한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곧 방크에서 만든 다양한 홍보물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표기되어 있는 세계 지도에 대해서 물론 건의하게 지정하겠지만 이게 오래 걸리니까 직접 영어로 된 독도가 올바로 표기되는 세계 지도, 한국 지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외국 친구 사귀어서 그 외국 친구들한테 수업 시간에 잘못 배우고 모르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자료죠.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다케시마 대신 일본의 대신 독도와 동해가 홍보된 세계 지도 그리고 한국의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찬란한 역사라는 부분을 소개하는 엽서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초중고교에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외국 친구들한테 친구가 없어 사귀어서라도 그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 결과 이렇게 해외에서 5천만과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방크 회원들의 활동으로 일본의 표기를 동해 표기로 바꾸어준 내용하고 이 중국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도 시정했던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이 방크 회원들 활동 노력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말한 내용보다 더 옳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발행하는 모든 출판물에서 이 일본의 대시 동의라고 쓴 내용이고 마침내 결국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최후의 승자라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내용하고 교과서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려서 방크 활동 처음 할 때, 즉 18년 전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는 3%였어요. 일본의 표기는 97%였어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100년 전부터 세계 홍보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18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이런 사이트를 홍보해서 지금은 3%가 무려 40%가 됐어요. 우리가 맨 처음 활동했을 때 이랬어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에 방크 청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 믿음으로 행동이 되어서 3%의 동해가 40%로 증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외 출판사에서 말한 것처럼 최후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죠.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을 방크 청년들이 건의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건의해서 지금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를 이렇게 한국은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is a long rich history. 우리는 동쪽 끝에 아름다운 영토를 가진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라고 클로니, 칸케스트, 도미네이트 남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정복이 되고 이 식민지 역사라는 이 단어를 beautiful, long, rich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단어로 우리가 바꾸었죠. 당그 청년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이 기적을 이뤄냈어요. 동해 표기를 3%에서 40%로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를 이렇게 식민지 역사에서 우리 유관 역사의 문화로 바뀌었던 일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 당그 청년들이 해놓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행동하니까 역사가 바뀌었어요.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에서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찬란하고 유관 역사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유럽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이에요. 중국을 소개하는 데는 찬란한 중국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도 찬란한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항의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는 중국산 강아지가 아니래요. 바로 한국산 강아지가 아니라 중국산 강아지래요. 한국은 우리 책자에 소개가 안 되어 있대요. 그래서 중국엔 너무 꽉 차 있어서 문화유산이 한국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튀어나온 거래요. 더 열받죠. 우리가 우리의 문화 역사 소개하지 않으니까 중국에 있었던 문화유산이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강아지가 튀어나온 거죠. 우리가 우리 역사를 홍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전체 역사가 해외 식민지 역사였던 식으로 비하를 하고, 또 해외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고래에서 낀 새우라고도 비하를 해요. 또 심지어 한국이 과거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였으나 지금은 경제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중국과 일본은 역사가 잘 홍보가 되어서 고래라고 비유하고, 우리 한국은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어떤 식민지 역사라는 홍보가 되어서 새우라고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새우가 아닌지,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새우가 아닌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은 새우라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라는 너희들 알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나라, 그 고래 같은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즉 고래를 품을 수 있는, 고래한테 먹히는 새우가 아니라 싸나운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 그래서 위에 나 시림프,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위에 오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바라는 세계 속 역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싸나운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를 알려나가는 것, 그것이 글로벌 전 세계인들한테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외교 대사로서의 임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우리 역사를 세계인들한테 시무합니다. 구글에서 코리아를 치면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또 외국에 의해서 만든 한국의 역사가 보여요. 보니까 바다 영토가 삭제가 되고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짧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의 바다 영토를 있는 그대로 크게 보여줘서, 보통 해외에서 만든 지도는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끊어버리는데 독도를 넘어서서 동해바다의 원대한 바다를 볼 수 있고 서해바다를 볼 수 있고 남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받을 거거든요. 이 지도는 방크에 최초로 만든 지도예요. 우리 해양 영토를 반영한 지도 보이시죠? 한국은 바다와 같은 민족,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그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 그래서 한국은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지도를 뒤집으면 중국을 발판으로, 일본을 발판으로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글로벌 역사 대사가 되어서 이렇게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중간에 단절시키지 않고 우리가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를 지금 완전히 구현시켜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려나가는 그런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 모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